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원리로 서로 관계가 맺어질까?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시각적 관계 설정의 기본이 되는 조형 원리를 다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요소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조형 원리인 균형, 비례, 리듬, 대비, 운동을 이해하고 타이포그래피에 적용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일종의 시각 조형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이 작동하는 원리들을 이해하면 타이포그래피를 응용하는 데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이 되는 시각적 구성, 그리고 시각 영역의 인식, 형과 형태의 지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요소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5개의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항상 독합적으로 상호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되는 5개의 범주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구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균형인데요. 균형은 형, 질감, 색, 명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평형 또는 균형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요소들의 분포를 말합니다. 디자인에서는 요소의 분포가 결국 정적이든 동적이든 시각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적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균형은 형, 질감, 색, 명암, 그리고 패턴 등의 다양한 물리적 속성을 다루는 시각적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형성을 추구하는 형이나 형태는 항상 지각적 균형이나 평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의 유형에는 크게 대칭과 비대칭, 그리고 중립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대칭적 균형은 항상 보이지 않는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형이나 형태의 집합적인 분포는 포맷 안에서 서로 대칭 관계에 놓이는데요. 대칭적 균형은 규칙, 일치, 정지, 정적인 것, 그리고 안정, 비례, 수동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대칭은 인간 질서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확립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대칭의 정의는 기하학적인 대칭을 말합니다. 전체에서 부분이 대등하게 양립되거나 일치되는 상태, 거울에 비친 것 같은 그런 대응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면에서 수학적 대칭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화면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더 작아 보입니다. 또는 숫자 8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8을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수치상으로 동일한 원을 배치해서 보여주더라도 같은 형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은 지각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비대칭적 균형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요소들이 서로 다른 상태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칭적 균형은 동적, 활동적, 긴장, 다양 등의 성격을 갖습니다. 비대칭이 대칭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대칭이 정적이라고 한다면 비대칭은 능동적이고 활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타이포그래피에서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원칙을 한 번에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요소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본문의 요소들은 대칭적으로 배열될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배열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식이 유리하겠죠. 대칭과 비대칭의 기준이 되는 중심축이 책의 지면에는 펼침면의 중앙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는 스크롤 방향의 세로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칭과 비대칭은 형태와 바탕, 텍스트와 공간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시각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이 있는데요.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가로, 세로선을 분할되는 면적의 비례는 때로는 대비를 보여주고 때로는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정적인 리듬을 보여줍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비례 체계에 대한 규칙성이나 원리를 찾아 객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비례 체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비례나 그리드 시스템 등으로 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비례 체계는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균형 감각에 의존하죠. 비례는 양과 크기 등의 비교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대 3과 같은 비율로 표현되거나 몇 배 등의 비율로 표현하죠. 크기를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크기의 절대값만큼 시각적 크기의 상대성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비례의 용어적 개념을 이해할 때 상대적 크기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 크기는 사전에 알고 있는 대상의 비교된 크기 값, 넓은 평야에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평야가 어느 정도 넓은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람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레이아웃에서 비례도 중요하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 비례는 글자체의 균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X자 높이가 서로 다른 글자를 비교해 볼게요. 몸통의 크기와 어센더, 디센더의 길이가 가지는 비례는 그 글자가 가지는 개성을 나타냅니다. 물리적인 활자의 수치와 상관없이 비례가 시각적 크기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리듬인데요. 리듬이란 어느 한 요소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조화롭게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리듬은 지면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틴 알파벳의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문자의 어센더와 디센더는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리듬감 있게 글줄을 만들어주죠. 또 왼끝 정렬을 했을 때 오른끝 틀림 상태가 가지는 모양을 만들 때에도 리듬감을 필요로 합니다. 행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는 단어를 분리시키기도 하고 단어의 길이 차이는 다양한 율동감을 더해서 글이 놓여진 판면에 질감을 형성하죠. 지면 위에 상하 좌우 여백의 구성을 균일하게 하지 않는 이유 또한 리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리듬은 시각적으로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딱딱한 형식이나 반복된 단조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 리듬감 있는 공간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엔 대비인데요. 타이포그래피에서 활용되는 조형 요소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대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비, 즉 컨트라스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각 요소들은 항상 서로 대응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흑백, 밝음과 어둠, 가늠과 굵음, 큰, 작은, 둥근, 각진, 또는 넓은, 좁음, 채움, 비움 이런 키워드들은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대비의 키워드인데요. 타이포그래피에서 대비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텍스트 요소들 간의 대비이고 하나는 글자의 형태적 특성에 나타나는 대비일 것입니다. 텍스트 요소들 간의 대비는 지면에서 요소들이 충분한 대비를 이루었을 때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위계, 하이어러키도 이 대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비는 일종의 긴장 관계예요. 그래서 각 텍스트 요소들이 같은 비중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대비를 가진다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명료성이 확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크기를 1포인트 정도 차이만 주거나 같은 크기의 활자를 레귤러와 미디움을 섞어서 사용한다면 시각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기보다 어른거리는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가독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한편 제목과 본문은 서로 다른 대비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시각적인 균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는 것 또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너무 많은 글꼴을 하나의 범주 안에서 사용한다면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또는 어수선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글꼴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하죠. 이것이 꼭 정해진 것만은 아니지만 위계나 규칙 안에 놓여 있다면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요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의 형태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셰리프의 특징입니다. 글자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셰리프의 특성에 따라 활자의 시대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셰리프와 획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대비에 따라서 글자가 가지는 이미지나 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굵고 각진 슬랩 셰리프 글꼴과 헤어라인과 같이 얇은 셰리프를 가진 디동 계열의 글꼴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느껴질 만큼 강렬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죠. 글자의 굵기 차이로 대비를 주는 것은 활자 가족을 보유한 글꼴을 사용할 때 효과적일 것입니다. 같은 활자꼴이라고 해도 굵기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인상과 시각적인 힘의 차이를 가집니다. 이 무게, 웨이트를 이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커다란 대비 효과를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대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좀 더 알아볼 건데요. 대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각 효과는 통일과 변화, 그리고 지배와 종속 관계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통일된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또는 아름답게 구성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통일과 변화는 대립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항상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글자는 점선면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 요소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질서 있는 관계망 속에서 배열하고 다시 의미 있는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존재하는 지면은 항상 전제군주제와 같이 위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위계 구조는 지배와 종속 관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강조가 되거나 현저하게 보이는 상태를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지배는 다른 요소, 하위 요소 또는 종속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뜻하죠. 요소들 간의 우열 관계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는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라틴 알파벳의 형태를 보면 대칭적인 형태와 비대칭적 형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A, H, M, O, 그리고 T와 같은 타입들은 대칭적 형태로 정적인 운동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B, C, D, E, F, K, L과 같은 타입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의 속성을 갖고 있죠. 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끝 맞추기를 적용한 단락 설정은 글줄이 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왼쪽 맞추기, 오른 흘리기를 적용한 단락의 설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성을 가집니다. 물론 동시에 오른쪽 흘림의 형태가 리듬감을 가지기도 하죠. 이러한 것은 형태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의 독서 습관이 또는 시선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운동이란 것은 시간성을 갖거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줄이 밀집된 정도나 분산된 정도의 차이는 독서의 속도에 영향을 주죠. 여러 페이지가 연속될 경우에 앞 페이지에서 뒷 페이지로의 이동은 연결성에서 만들어진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서 글자의 수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독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정도를 관장하고 있기도 하죠. 학습 정리 1. 균형은 대칭 혹은 비대칭에서 오는 시각적 평형 상태를 말한다. 수학적 균형은 시각적 균형과 같을 수 없다. 2. 비례는 양과 크기 등의 비교에서 인지된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비례는 글자꼴의 균형감과 레이아웃에서 오는 균형을 동시에 말한다. 3. 리듬, 대비, 운동은 통일과 변화 또는 지배와 종속관계에서 오는 요소 간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영향을 준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1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